그래서 이 프로이트의 이런 입장을 우리는 고전적 입장이다, 혹은 현대 그 심리학, 즉 대상관계 이론이나 대인관계 이론에서는 그걸 협의의 전이와 역전이다, 특히 역전이 이론이다, 이렇게 하고 이게 좁은 의미의 관점이지 않냐, 이런 거죠. 근데 1960년대 이후에는 역전이에 대해서 혹은 전이나 역전이의 이 관점이 이게 조금 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럴 때를 광의적 역전이다, 의미다, 이렇게 부릅니다. 광의적이란 말은 이렇게 상담자하고 내담자의 분석자와 환자라고 하는 특수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걸로 정의하지 않고, 광의는 내담자를 향한 상담자의 모든 생각이나 감정, 내담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역전이다. 역전이라는 관점을 폭이 넓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역전이는 제거 대상이고 역전이는 치료나 상담에 방해된 요소라고 이야기했는데, 1960 캐런버그 이후부터 클라인이라든가 이런 대상관계 이런 그 학자들이 이 상담 상황에서 느끼는 그런 그 감정들을 살펴봤더니, 그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맞는 그 상담자들이 동일한 환자들, 즉 뭐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든가 경계선 성격 장애라든가 이런 뭐 스키조이드 같은 이런 분열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상담할 때 공통적으로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감정과 그런 것을 느끼더라. 어느 한 특수한 개인의 상담자나 치료자가 느끼는 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걸로 봤을 때 이러한 감정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넓게 나타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 그럴 이유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 역전이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전이 감정은 그래서 그 상담자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감정을 경험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A라는 상담자만 느낀다면 A 상담자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 상담하시는 분들이 특정한 그 상황에서는 공통적으로 느끼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정당한 반응이더라. 그러니까 역전이를 통해서 내담자하고 오히려 소통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되지 않느냐 이 말이고, 내담자의 상황으로 상담자가 그러한 감정을 통해서 내담자의 심층에 있는 깊은 무의식의 깊이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바로 역전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내담자가 느꼈을 불편함, 그리고 상담자가 느꼈을 그 부정적 감정은 함께 공유하고 함께 정서적으로 그 공간 속으로 함께 참여하는
적극적인 동참이 바로 역전이 감정이지 않느냐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상담이나 치료 상황에서 역전이는 치료와 상담의 도구고 유용한 공간을 제공해 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미술 치료에서는 미술을 그림 그리게 함으로써 내담자의 감정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으로써 이 미술 그림 그리기는 치료적으로 유용한 도구고 통로가 되는 거죠. 그 그림을 통해서 그 내담자하고 상담자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서로 만나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은 어때요? 시네마 텔라피다. 영화 같은 특정한 장면에서 내담자가 어떤 감정을 느낀다면 바로 그 장면은 상담자하고 내담자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통로이고 도구고 공간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자하고 내담자가 이 자기의 묻고 오래된 그 감정이 어느 순간에 현재에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아주 귀중하고 황금의 시간이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치료가 되니까 이런 뜻에서 보면 상담자도 그렇고 내담자도 그렇고 전이와 역전이 감정을 반드시 없어야 되고 제거해야 될 걸로 꼭 봐야 될 거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서로 소통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고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치료의 공간으로 활용하자 이런 뜻입니다. 어떤가요?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농담 삼으로 서로 친구가 되려면 뭐라고요? 서로 나쁜 짓도 같이 하면 친구가 된다는 말도 있죠. 극단적인 비유 같지만 어쨌든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감정 그리고 상담자가 내담자로부터 느꼈을 이런 부정적 감정이 잘 그 활용을 한다면 치료에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 길목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길목이 된다는 뜻이고 어떻게 그것이 치료의 도구가 된다는 뜻인지 아까 앞전에 그 사례에서 그랬잖아요. 아유 선생님 꼭 우리 아빠 같아요. 힘이 쭉 빠져요. 답답해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이 내담자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상담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절호의 좋은 기회다 이거죠. 이 내담자, 이 사춘기에 있는 이 내담자하고 아빠하고 그 관계가 어떠했는지가 그 순간에 확연히 바깥으로 드러난 거라 이거죠. 너무나 솔직하고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 순간에 드러났기 때문에 상담자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포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아이의 그걸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른 애로.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사례는 좁은 의미의 역전이하고 넓은 의미의 역전이 두 가지를 제가 여기 올려놨는데요. 좁은 의미의 역전은 프로이트적 관점이고요. 넓은 의미의 역전은 대상관계라든가 그런 데서 최근 그 후기 그 대인관계 정신분석 이론에서 나온 이론에 기반해서 넓은 의미의 역전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례가 말하자면 제가 상담을 하고 실패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웠던 사례예요. 한번 볼까요? 이 고등학생은 남학생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남자인데 이상하게 그 남학생인데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들어봤더니 이 남학생은 동성연애자, 자기 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동성연애적 기질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학생들한테는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남자들하고 이성적 그런 관계를 이제 맺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야 이 부모들이 알고 매우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웠죠. 이 엄마는 아주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근데 저 역시 동성연애자에 대한 첫 번째 만남이었고 동성연애자에 대한 제 자신의 태도가 한 번도 도전받거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저 역시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가슴으로부터 이렇게 공감이 이루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당혹스러웠고 그 부모만큼이나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의 당혹과 이 혼란스러움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부정적 역할이 됐냐 하면은 그 남학생, 고등학교 이 남학생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이 꽉 앞이 막히고 그래서 제가 좌절을 맛봤고 무기력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은 연애를 한다는 것은 이성과의 관계에서 연애를 한다. 이거지 동성과의 연애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내 안에 보수적이고 내 안에 이런 것에 대한 문화적인 견고한 그 카테고리로 이렇게 박스가 쳐져 있어 가지고 이 상담을 진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그렇다 보니까 프로이트 말처럼 이러한 역전이는 치료자가 갖는 이러한 상담자가 갖는 이런 역전이는 치료에 방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뜻에서 이것은 좁은 의미의 역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그 접근해야 되고 상담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경우는 이 역전이를 상담이나 이런데 잘 활용하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역전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도구해야 한다는 것을 그때 당시 한 10년도 전인데 그때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저의 그 상담 전략을 못 갖고 있었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새로운 성격의 내담자를 맞닥뜨리면서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했냐 하면은 내 안에 저 자신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상황에서 직면했을 때 제가 당혹스러웠다는 거고 매우 혼란스러움을 제가 경험했다는 거. 이걸 인정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인정이 잘 안 됐죠. 상담자로서 이런 혼란스러움과 당혹스러움을 경험한 것은 무능한 거고 아마추어적 태도라고 느껴지면서 나 자신을 굉장히 자책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당혹스러워하고 나 스스로를 이렇게 자책할까? 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나 자신을 분석을 해봤더니 그 밑바닥에는 이런 문화적 이성, 동성애에 대한 그 낯설음, 동성애에 대한 거부적인 그런 우리 유교적 거부적인 그런 문화 체계가 내 안에서 작동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상이 아니고 이탈 행동이라고 규정한 거죠. 그러니까 요새 우리 사회 전반도 소수 성애자들에 대해서 이탈 행동이고 그것은 나쁜 행동이라고 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마 저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병역 거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우리가 용납을 못하는 것처럼 소수 성애자들을 우리 사회가 용납을 못하는 것처럼 저 스스로도 굉장히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그것이 용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내담자를 만났을 때 제가 정상적으로 그 공감이나 상담 진행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 스스로 내 안에 이런 보수적 이런 가치관과 신념 나도 인지하지 못했던 상담자나 치료자가 인지하지 못했던 내적 그런 문화적 무의식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 시스템은 개인의 의식을 결정을 하면서 무의식의 형태로 그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바로 그 점에 대해서 동성 연애자에 대해서 저의 태도가 어떻게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나의 이 혼란스러움과 당혹스러움 따는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좁은 의미의 의미로 이걸 받아들이면은 아마 그 내담자 이런 분들을 이제 앞으로 못 만나게 되고 만났더라도 상담을 진행할 수 없고 아마 다른 상담자들한테 넘겨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런데 이 혼란스러움과 당혹스러움 그리고 문화적 무의식적인 그런 카테고리들을 제가 유연하게 태도를 취하고
그걸 그 개방적인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내담자하고 이런 경험을 공유할 수가 있었을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 나의 당혹스러움과 혼란스러운 내 감정을 아마도 그 고등학교 학생인 그 남학생도 느꼈을 거예요. 왜 나는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고 왜 나는 그 동성에게 마음이 끌리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매우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웠을 거라는 거죠. 상담자인 제가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움을 느꼈을 만큼 그 고등학교 그 학생도 많이 혼란스럽고 당혹스럽고 낯설면서 그 남자 동료 그 동성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담자하고 그 동성연애 하시는 그 남학생하고 상담자가 소통할 수 있는 그 공간은 어디냐? 그 당혹스러움과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이런 감정이 공통적인 그 디딤돌이 된다는 거죠. 이쪽과 이쪽을 연결해 주는 그 소통의 그 공간,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막힌 그 국면에서 이 통로가 열리는 거죠. 도가 통하는 거예요. 도통. 예. 도라고 하는 것은 길인데 길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그 학생하고 저 사이에 이렇게 꽉 막혀서 교착 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이걸 뚫는 거죠. 뭐 일본과 우리나라가 무역 장벽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교착 상태잖아요. 교착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비난하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힘든데, 또 미국과 중국도 경제적인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져서 서로 주고받고 치고받는데 공통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뚫을 수 있는 실마리가 필요한 시점이 적절한 때가 되면 오겠죠. 그러는 것처럼 저도 이 동성연애하는 이 남학생을 만난 이후로 저 역시 다 이런 동성연애에 대해서 제 태도가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너 많이 당혹스러웠겠구나. 네 많은 학생들하고 너의 태도가, 너의 취향이 달라서 말이야. 너 많이 스스로 혼란스럽고 힘들었겠다. 어때?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역전이 감정을 상담의 그 교착 상태에 빠진 그 상태를 그 뚫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애는요, 또 다른 이 역전이 감정을 어떻게 상담 상황에서 활용할 거냐, 이런 거죠. 이 학생도 고등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자기 몸이 더럽대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화장실에 들어가면 막 3시간씩 몸을 닦아대요. 몸이 빨개지도록.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화장지와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막 몸을 닦는 데 써요. 근데 평소에는 정상인데 어떠한 부분에 딱 필이 꽂히면 못 움직이고 그걸 계속해서 바라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몸 씻으러 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들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강박장애라고 부르죠. 이게 강박행동이라고 하잖아요. 특정한 그 강박사고가 있고 그 강박사고에 의해서 강박 행동이 나오는 거고, 근데 이 학생이 맞아요. 고등학생이 아니고 중학생이었네요. 근데 이 학생이 저한테 상담이 요청이 들어와서 받았는데 상담하는 날에 아무 말을 안 해요. 아니 왜 왔고 무엇이 힘든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 30분 이상 이야기를 않고 있어요. 아이고 갑갑하고 답답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해요. 그래. 막 화가 나고 답답하고 말을 안 하니까 꽉 막힌 기분이고 이거 계속 진행해야 되느냐 막 이런 그 역전이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너 뭐 화장실에 가서 그렇게 몸을 씻는다면서 3시간 동안 어때? 이야기를 안 해요. 이런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엄마의 끌려서 상담실에 오는 비자발적 내담자들이 대체로 이런 경향이 있어요. 말을 하지 않으면 상담자가 굉장히 답답해하고 힘들죠. 그래서 이 중학교 이 학생은 이제 여기저기 병원에서 갔지만 의사 선생님 앞에서도 말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퇴짜 받았어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도 내담자의 태도에 대해서 상담자가 이렇게 그런 걸 지각하고 바라보면서 아주 힘들죠. 대화 상담이라는 게 말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않고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죠? 근데 내 안에 꽉 내담자만큼이나 나 역시 깝깝하고 답답하고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상담자가 느끼는 답답하고 화가 나고 꽉 막힌 이 느낌을 내담자도 같이 느꼈을 거라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상담자가 느끼는 꽉 막히고 화가 나고 답답한 이 기분을 이걸 내담자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걸 소통의 출발점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사용할 때 넓은 의미의 역전이 의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감정은 나쁜 거고 이런 감정은 왜곡된 거다고 상담자들이 이렇게 느끼죠. 그러면 상담한다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죠.
상담이 잘 풀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때마다 상담자가 절망과 좌절을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상담자가 이 느끼는 느낌이 내담자도 동일하게 느낀지 이야기를 이렇게 건네보면 좋겠다. 너도 참 말을 않는 것 보니까 너 스스로도 참 그 답답해 하는구나. 너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너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해 하고 있구나. 그래, 맞아. 너도 너 자신에게 막 수치스럽고, 너 자신에게 화도 나겠지? 이렇게 그 상담자가 느꼈을 그 역전의 감정을 상담자가 이렇게 그 말을 붙여보는 거죠. 어떠니? 그렇지. 화장실에 가서 2-3시간 있었는데 어찌 수치스럽지 않겠니? 수치스러워서 너 말을 못하는 거지. 나도 지금 그렇게 느낄 것 같아. 나도 네 입장을 이해가 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그래. 근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이렇게 말을 붙여보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의 얼굴빛이 달라지더라. 좋아. 그래도 말하기 싫으면 그 느낌을 조용히 한번 느껴볼래? 명상을 한번 해보자. 너가 느끼는 그 수치스러움과 꽉 막힌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자. 한번 그 느낌, 우리 명상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명상을 말이 없는 경우에 이 명상을 활용하면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자기 안에 있는 내적 느낌을 보고하고 그걸 관찰하고 그 느낌을 느끼는 이런 연습이 안 됐고, 그래서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말로 막상 표현하려고 했을 때 그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저 같은 경우는 명상에 기반해서 이런 심리 상담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반드시 언어적 상담이다.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뭐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명상을 그 느낌에 집중하는 명상을 하게 하면 뜻밖에도 통로가 열리고 길이 보이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상담자가 느끼는 그 역전의 감정이 있어요. 이런 감정을 어떻게 다룰 거냐? 제거의 대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상담자가 느끼는 그런 감정을 상담의 도구로 활용할 거냐? 제거해야 되고 없애야 되고 이런 부분을 프로이트식의 좁은 의미의 역전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그런 상담자가 느끼는 그런 감정을 정상적 반응으로 보고 그것을 상담 상황에서 활용을 할 때는 이러할 경우는 넓은 의미의 역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역전의를 상담자가 자기의 역전의를 활용하려면 경험이 필요하고
자기 분석이 고전적인 의미에서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동성연애자를 제가 처음 접했을 때 당황했고 그 당황함에 대해서 저는 저 자신을 자기 분석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좁은 의미의 그 역전이 감정을 나중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분석은 혼자 하셔도 되고 당신이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슈퍼바이저에게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 지도를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기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을 발견해냈기 때문에 프로이트가 선호하는 것은 자기 분석인데 그런데 오늘날 자기 분석이라는 것도 슈퍼바이저하고 함께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기 분석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전이 관리를 위해서는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이 슈퍼바이저에 가서 슈퍼비전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명상을 통해서 상담자가 자기를 이렇게 개발하는 방법이 있어요. 명상이라고 했을 때 명자는 고요함을 개발하고 상이라는 것은 그 사유하다, 분석하다, 통찰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고요하다면 밖에서 오는 그 공격이나 심리적인 자극으로부터 마음의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죠. 이런 점에서 명상은 상담자거나 교사나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통찰과 그 자기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명상이 제공한다는 점에서 명상은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역전이 감정을 명상하기 이런 것을 그 상담을 끝내고 혹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연습은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 있잖아요. 이 감정을 알아차림하시는 거죠. 감정을 먼저 동일시, 알아차림이 없으면 탈동일시를 통해서 감정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알아차림이 없으면 이 감정에 빠지게 되면 이 감정, 역전이 감정에 빠지게 되면 그 상담이 장벽을 만나고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자가 느꼈던 이 감정에 대한 상위 알아차림, 상위 자각으로서의 알아차림이 절대적으로 1단계에서 필요하다는 거고 2단계에서는 그 역전이 감정을 충분하게 경험을 해야 돼요. 그 경험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를 그 통찰해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가 머물러 보고 그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디서 왔는지를 이렇게 관찰함으로써 통찰이 일어나요. 그리고 통찰이 일어나면 내 안에 있는 감정을 활용을 하게 되겠죠. 반영해주고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 아이고 힘들어요. 마치 선생님이 아빠 같아요. 막 답답합니다. 그러면 상담자가 안에 그 뭐죠? 수치심이 일어나거나 막 그 상담자도 그러니까 불편해지고 막 이런 그 방어적인 막 이런 느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방어적인 느낌을 조용히 느껴봐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통찰을 합니다. 아, 이 학생이 아버지한테서 느끼는 그 답답함, 소통 부재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즉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 이야기를 공감해주는 아빠를 원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상담자한테 원하는 것은 이 공감과 자기의 의견에 대해서 허용해 달라고 하는 이런 그 소망을 갖고 있고, 이게 아빠한테서 경험하지 못했는데 마치 상담자인 나한테서도 이런 것을 느끼는구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을 그 반영하고 공감해 주는 그런 장면으로 전화 이복을 바꿈으로 인해서 상담에 막힌 부분을 뚫을 수가 있어요. 집에서 남편이나 가족한테서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한 내담자가 상담실에 와서 상담자한테 그걸 요구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상담자는 답답하고 좀 불편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불편감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상담 상황에 이렇게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고 그 역전이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게 그 상담자로서는 아주 지혜로운 길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한번 어때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감정들을 어디서 느낀가요? 부모라면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느낄 수도 있고, 학교 교사라면 학생과의 관계에서 느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라면 부하 직원으로부터 이런 그 역전이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걸 어떻게 잘 소통의 방향으로 그것을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 점은 이 역전이를 감정을 잘 활용하는 게 그 지름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그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모구선언에서 그 집중 수련회가 있습니다. 지도는 제가 직접 할 거고요. 8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까지, 8월 18일 일요일 9시 30분에서 5시까지 그 느낌 명상과 불안 다루기 이런 주제로 집중 수련회를 할 겁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라면서 오늘 전이와 역전이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